때부터 알바하면서 뭐 이렇게 어렵게 모았던 한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드립니다. 금세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전부 넘겨줘 버렸어요. 조금 넘습니다. 너무 사연에 듣다 화가 나니까 화나셔가지고 그놈의 새끼들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꺼내지 못한 속사정을 털어놓는 위로의 숲.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끝내주는 상담소 유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숙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약간 밝은 이야기 나누고 신나는 얘기 나누면은 좀 좋겠는데 오늘 또 그러지 않다 보니 약간 억텐으로 한번 좀 올려놓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금이 약간 마지막일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스님께서도 근데 방송활동 하실 때 좀 힘든 일로 좀 많이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주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게 진짜 너무나 심각한 범죄인 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어떤 금전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피해까지 또 오니까 또 선생님께 또 상담까지도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고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직접 듣고 또 마음껏 분노하고 또 온 마음으로 위로를 시도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앞에 약간 다수생격 맞게 데쳐지지 않은 상태의 콩나물 이렇게 와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대리분노를 아마 좀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어떤 거를 딸 수는 없으니까 콩나물에 머리를 대신 따는 느낌으로 좀 마음을 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짜 갈수록 너무나 교묘해지고 있고 수사기관 사칭과 뭐 스미싱 앱 설치는 기본이고 무슨 AI가 또 그렇게 무섭게 나와요. 노인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다 속을 수 있을 만한 좀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막론하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진심 가득 담아가지고 이 콘텐츠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후유증인데요. 일단 이분들은 내가 왜 속았을까 이런 자책 때문에 경제적 피해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정말 당할 수가 있고 또 너무나 교묘해가지고 저도 진짜 얼마 전에 클릭을 진짜 이렇게까지 갔다 아니야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런 콘텐츠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직접 어떤 당했었던 피해를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너무 큰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능한 선에서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20대 직장인이고요. 20대 분이시고 직장인이십니다. 뭐 어떤 일 겪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멘탈도 많이 약해졌을 텐데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한번 왔어요. 서울중앙지검에 무슨 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제 계좌가 수사 중인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고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녹취 조사를 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전환하겠다. 처음에 이제 막 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 갑자기 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취업이 좀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에 좀 악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일단 모든 협조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때문에 상황이 좀 급하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제가 막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뭐 이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근처 숙박업소를 가서 예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무슨 말이에요? 숙박업소를 왜? 피의자 신분이라서 이제 검찰청으로 가면 바로 유치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외부 연락이 차단된 공간에서 연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피의자만 뭐 100명 정도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유치장을 가게 되면 대기를 좀 오래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근데 그게 남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면은 사실 그런 의심 안 들죠 잘. 그래서 이제 보안 같은 걸 꼭 지켜야 되고 주고받는 대화 같은 거를 절대로 이제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겁을 줘서 바로 모텔을 잡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실제로 주변 분들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못했습니다. 나 충분히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겁나니까. 퀵으로 이제 안전폰이라고 얘기하면서 핸드폰까지 배송을 해줘가지고 제 기존 핸드폰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원을 껐고요. 모텔방 안에서 이제 3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3일이요? 네, 취업 준비만 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사받을 차례가 돼서 제 계좌에 있는 돈이 진짜 제 돈이 맞는지 아니면은 불법 자금이 섞여 있는지 자산 검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제 명의 계좌에 있는 그 돈을 전부 이제 고가 안정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돈을 조사한 다음에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좀 믿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뭐 이렇게 어렵게 모았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엄청 큰 돈. 또 이제 송금을 하고 나서 연락이 바로 그 이후로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말씀 듣다 보면은 보시는 분들도 아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본인 일이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진짜로. 평소에 이제 뭐 누가 저런 거 당할까 저 왜 당하지 했던 수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당하니까 돈을 이런 거 떠나서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주변에 얘기를 못 했고요. 죄는 그 사람이 짓고 잘못도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계속 고통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연자님이랑 똑같은 일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오신 분만 저희 병원에 3분 계시거든요. 교묘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된 거여서 막상 이렇게 전화 받고 이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안 당할 사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보여서 당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왜 나쁜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그걸 당해네. 실례지만 지금 혹시 이거 겪으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 또 안 됐네. 아이고. 지금은 혹시 좀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좀 지금은 이제 잘 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감히 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어차피 이거 뭐 나중에 또 빼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한 사발이 시원하게 한번 하시고 끊으실래요? 어떠세요? 어때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욕으로. 죽여버리고 싶네요. 평상시에 되게 아니, 지성인이시네 근데. 배우신 분인가 보다. 아무튼 오늘 정말 진짜 큰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도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본인이 좀 부주의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생각을 더 하시면서 마음의 치료나 이런 것들 좀 약간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도 조립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지고 공포에 반응하는 편도체가 좀 활성화돼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좀 사실 되시는 거고 범인들이 이 검사라는 어떤 권위, 공권력을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이런 분들의 약한 지점도 좀 공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이 고립이죠.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채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너무 범죄자들이 진짜 악랄한 수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나한테 전화하는데 검사래. 검사 볼 일이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리니지 할 때 검사 뭐 이런 거 말고는 접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순찰차만 돌아다녀도 내가 죄진 게 없는데도 가끔 무서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포를 주고 검사라는 권위로 누르고 고립시켜가지고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거에 당했을까 이런 죄책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끼는데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실 조금 달라요.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데 수치심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하시기보단 숨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도 요청 안 하시고 숨어버리시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족해서 바보 같아서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한 분하고만 이야기 나오는데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한번 또 큰 용기 내주셨으니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유병재라고 하고요. 옆에 저희 또 오진승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정신과 의사 오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정리 중이신가요? 괜찮으세요? 반갑습니다, 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 선생이고요. 오늘 일단 통화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혹시 가능하신 선 안에서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나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혼자 낚시를 하는데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카드 배달 기사가 방문한다고 집에 있냐는 겁니다. 제가 카드로 신청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배송하는 사람에서 잘 모른다고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발급 취소를 하라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얼마나 바쁠까 해서 저도 막 불안하고 미안해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카드 발급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줬는데 1588로 시작하는 카드사 대표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1588은 왠지 좀 믿음 가는데. 그렇죠. 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카드사에서는 제 명의가 도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고 접수를 해야지 발급 취소가 된다고 사고 접수용 이 카드사 앱을 하나 이거 다운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저는 그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그 앱을 설치했죠. 근데 그 메시지에서 제가 링크를 누른 것도 아니고 공식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의심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요? 공식 거기 들어가서 받으신 거예요? 예, 공식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가 좀 이렇게 안 되길래 다시 카드사 쪽에 전화했더니 금융감독원 쪽에서 제 계좌를 뭐 강제로 잠가버린 것 같대요. 네네. 인터넷에서 금감원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감원에서는 또 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사건에 이용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검찰에 연락을 해보래요. 검찰까지.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에서 금감원 번호를 얻으신 거고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검찰에 연락을 해보라고. 예. 그래서 검찰 그 관계자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검찰이 그 조만간 저한테 그 출석 요구서가 날라올 거라고 이전에 그 자산 검수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산검수 또 나왔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된다고. 네. 검찰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빠르게 처리해 줄 테니까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해 가지고 대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찰 출석은 당연히 원치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은행에 달려가서 통장에 들어갔던 퇴직금을 전부 인출해서 그 검찰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전부 넘겨줘 버렸어요. 지금 실례지만 혹시 얼마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돼? 어이구요. 5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이랑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신 돈이셨는데.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카드 그 배송 기사부터 해서 고객센터, 금감원, 검찰청 이게 전부 가짜였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가짜라는 생각 안 들죠?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카드사 공식 앱인 줄 알고 설치했더니 보안 앱이 네. 이놈들이 만든 그 원격 제어 앱이라는 거였더라고요. 그 앱이 제 그 휴대폰에 그 설치된 순간부터는 제가 진짜 금감원, 검찰청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가 전화를 걸어도 무조건 그놈들 그 사기꾼 놈들한테 연결되게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털어놓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끝없는 이 죄의식을 평생 끊어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아버님의 잘못은 절대 아니시고요. 예.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게끔까지 한 거니까. 아이고 제가 바보라 그렇지 바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게 열불이 뻗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제가 사기를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버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적어도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최대한 뭐 가족들이나 혹은 좀 외부의 관심을 좀 돌리시면서 지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힘드시면 뭐 상담이나 정신과 같은 전문가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면 안 받으시는 것보단 나으실 테니까 한번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놈의 새끼들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일단은 너무 사연에 진짜 화가 나니까 화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터졌어요. 분노를 좀 정리 한번 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예 원격 제어를 해서 뭘 하든 간에 그냥 자기들의 그 계략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진짜 아주 잔악한 범죄가 아니었나 싶은데 배송 기사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드사 뭐 검찰 금감원의 뭐 검사까지 진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진짜 사연 듣는 저희도 듣는 중에 속았어요. 사실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었으면 저도 속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수법의 핵심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걸로 접근을 한 거예요. 뭐 갑자기 전화해서 당신 뭐 수사 받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요즘은 그래도 조심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카드 배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의 도용, 사고 접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단계씩 들어오니까 좀 의심할 타이밍을 또 놓치는 거고 한 명이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분이 주도적으로 뭐 연락처 찾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속이다 보니까 누가 됐더라도 진짜 속았을 수밖에 없을
있을 것 같아요. 예. 노인분들께서는 또 목돈이나 또 노후 자산 이제 또 큰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또 나쁜 범죄자 놈들의 약간 타겟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마음이 또 너무 아프기도 한데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 앞에서 좀 제인처럼 네. 고개를 들지 못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사연자 아버님의 이제 고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빼앗긴 게 뭐 단순히 뭐 퇴직금, 돈이 아니라 이 아버님의 뭐 자부심이자 가족들을 위해서 좀 헌신한 이런 증거 같은 건데 뭔가 이걸 잃으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삶에서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범죄를 당하신 거다. 죄인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좀 사연을 듣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나 좀 심적으로 큰 고통 겪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혹시 좀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마인드셋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네. 나한테는 좀 가혹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을 내 친구나 가족이 당했다면 어떻게 네네. 얘기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지,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좀 남들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본인한테도 그렇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가 뭐 자기 비난하지 네네. 말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비하라고 저희 정신과에서 많이 말하거든요. 네. 속은 거는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존하는 가장 진짜 잔인한 어떤 범죄 중에 하나인 보이스피싱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진짜 우리 일처럼 감히 좀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나 좀 약간 가슴 아픈 마음을 또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너무나 안타깝게 다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힘듦을 겪으셨던 피해자분들께서 또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나쁜 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데 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쪽팔린 줄 알아 얘들아.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어떤 위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콘텐츠 이름 외치면서 한번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둘, 셋. Keep talking by fishing.